월급대로 받고. 진짜요? 좋았네. 돈 괜찮게 벌었죠. 그래요? 그때 술 좀 많이 사주지 그랬어요. 거기는 제일 비싼 정도 100평에 한 1년에? 아니 월.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서른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합정에서 AM톤을 하고 있는 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떻게 미용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미용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선뜻 자기가 해보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미용 사업을 그래도 내가 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미용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제안을 받기로는 이제 그런 교육 쪽 라인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좋은 이제 멘토를 한 명 구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매니저 역할부터 했어요. 카운터를 보면서 이제 매장 관리 이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직생활을 좀 많이 했고, 농심이라는 회사도 엄청 보수적이라서 한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손보기 시작했어요. 매뉴얼화, 시스템화, 조직화, 문화를 좀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교육적으로 보다는 이제 그 전 대표님도 경영 쪽으로 참여를 조금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감사하게도 가져주셔가지고 좀 많이 서포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월급 받으면서 계속 그냥 카운터 정말 그걸 보고 손님 응대하고 이런 일을 다 한 거네요.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하는 거랑 계산도 하고 차 서비스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이제 규정집 다시 수정하면서 뭐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뭐 등등.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랑 끝나고 이제 밥 한 끼, 뭐 술 한잔 하면서 미팅도 하고 어떤 성향인지 뭐 이런 일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워낙 마케팅은 또 그 전 대표님께서 워낙 잘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조직 관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적으로 참여를 하면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조금 많이 시스템을 접목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매뉴얼학을 좀 시키다 보니까 인정을 많이 받고, 또 주변에서도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미용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저를 데려다니면서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좀 너는 좀 달라야 된다, 다르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투자 제안? 2호점에 투자를 좀 해서 너가 경영 관리를 해가지고 2호점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뭔가 월급보다 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연습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좋은 기회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생짜로 막 모르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일하던 회사의 대표님이 얘기를 해서 시스템 그대로 갔다가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수익에서 수익 쉐어를 하는 형태인 건가요? 월급대로 받고. 진짜요? 월급대로 받고. 좋았네. 돈 괜찮게 벌었죠. 그래요? 그럼 그때 술 좀 많이 사주지 그랬어요. 제가 술을 잘 안 해서. 그러면 미용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2호점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용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돈들이 뭐가 있어요? 보증금 기본적으로. 그 건물의 뭐 장소에 대한? 네, 장소에 대한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기기들, 제품들 여러 가지가 이제 그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대략 미용실 한번 창업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보증금 빼고. 보증금 빼고요? 보증금도 중요한데. 보증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뭐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경기 다르고 다 하니까.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처럼 거의 한 100평 정도 큰 규모로 하게 되면 공사비 말해도 되나요? 나는 관계없죠. 저는. 그래요? 이거는 보증금 포함해서 7억 조금. 보증금 포함. 여기 좀 비싸요. 네. 여기 지금 합정이잖아요. 합정에다가 독채로 별도 건물을 쓰고 있고. 이 건물은 지금 3층짜리. 네.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했고, 그 여기 들어가는 기기나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좀 했기 때문에 비싸고 여기는 제일 비싼 정도 100평에 7억. 더 비싼 데도 많죠. 이게 인테리어 보증금이 포함된 보증금 포함된 거. 그 돈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송파에 같이 이제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좀 다른 투자도 더 받으신 거예요? 투자도 많이 받으러 다녔었고 차용도 좀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투자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미용실도 마케팅이 요새 엄청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해졌죠. 엄청나게 그럼 중요해졌어요. 마케팅들 미용실은 마케팅을 뭘로 해요? 이게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용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머리만 하러 가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머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카페가 커피만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닌 것처럼 이제 미용실도 점점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만 잘해서는 고객들을 많이 끌 수 없어서 또 고객 관리적인 마케팅도 있고 또 요즘은 SNS나 유튜브 이런 홍보수단, 원래 홍보수단은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교육도 잘 해서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도 드려야 되는 것도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제품도 여기는 이런 거 쓰는데 저희는 좀 더 비싼 거 좋은 제품을 고객님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힘들게 한 것도 엄청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미용 사업을 하게 되면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인적 관리도 있고 고객 관리, 뭐 CS도 있고 경영 돈이 돌아가니까 그것도 있고 마케팅 홍보 있고 서비스도 있고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집약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가 7억을 들여서 이렇게 마케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그럼 지금 현재 매출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요? AM톤 오픈이 언제 했죠? 가오픈을 2018년 18년 2018년 12월 15일 날 가오픈을 여기 딱 했어요. 가오픈. 이제 한 1년 3개월 된 거네요. 그쵸. 오픈한 지는 1년 한 3개월. 브랜드를 아예 런칭한 지가 1년 3개월 정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아예 새로 이제 또 동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만 말씀드려요. 한 1억 7, 8천? 1년에? 아니 뭘.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얼마야? 이거 막 세금 조사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세금 다 잘 내고 계시잖아요. 엄청 잘 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가져간 건 없죠. 연에 한 15억 정도 매출이네요. 연으로 그 따지자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계시네요. 더 해야 됩니다.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직원이 몇 명 정도예요? 전체 다 AM톤 1료점 합치면 거의 40명? 40명? 40명. 이 건물에는 몇 명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32명? 사람이 많네요. 뭐 1억 7천 해도 뭐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쉽지 않겠네. 그죠. 이제 미용실을 하게 되면 제일 비용의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인건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32명들이 다양하죠. 뭐 인턴부터 해가지고 디자이너도 그쵸. 있고 네. 인턴과 디자이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턴도 있고요. 인턴은 미용사, 그러니까 헤어 드레서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사대보험도 주면서 단계를 밟아가고 이제 준비하는 애들, 청소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이제 선생님들 서포트도 하고 이런 애들을 인턴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 매니저들. 매니저분들. 매니저들 이제 카운터에 있으면서 고객응대랑 전반적인 이제 경영 쪽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는 또 본부장님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샵 브랜드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용사들 디자이너. 그분들은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약은 하긴 해요. 기본급은 없고 그냥 본인이 벌어가는 거에서 매출하는 거에서 이제 인센티브별로 그래서 돈을 벌어가는. 이게 또 어떤 미용실들 보면 뭐 사대보험도 안 되고 뭐 엄청 낮은 돈 줘가면서 막 착취하듯이 막 그렇게 되는 데가 요새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 영업정지 당하기 때문에 줄 거 다 주고 법적으로 저희는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다 체크해요. 그럼 사실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쵸.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디자인은 여기는 10분 있어요. 10명. 그분들의 매출이 포함된 게 1억 7천인 거죠? 그분들이 다 한 거죠. 저는 매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주는 사람이고. 그럼 가장 많이 받는 분의 또 매출을 까는 거는 그거는 좀 그쵸. 그걸 공개하는 거는 좀 좀 그렇고. 근데 미용사들이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은 돈도 많이 버세요. 각자 다 다르지만 그래도 26살에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벌어 가시는 분도 있고 연봉 1억은 우습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미용실하면 원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막 미용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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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기술을 할 수 있고 원장 타이틀은 가질 수 없지만 이제 또 원장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랑 이제 협업, 콜라보, 동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랑 동업하고 계세요? 여기는 쿠키라는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전에 있던 곳에서 이제 알게 돼서 네. 이제 같이 이제 뭔가 뜻을 함께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AM톤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 명의로 모든 사업체가 운영이 되죠. 왜냐면 저는 미용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이름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세금 같은 거는 또 내야 되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AM톤 본사 개념을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신고받고 이제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부가세도 내고. 미용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미용실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아예 샴푸 없어요. 같은 것도 안 해봤어요? 샴푸는 해봤죠. 아, 샴푸 해봤어요? 싫어하시더라고요. 얼굴 때문인가? 머리를 해드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단점이다.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장점이더라고요. 어떻게요? 스토브리그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거기 단장 만국민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분 단장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장은 던지고 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 그거 보고 좀 울었거든요. 아, 울었어요? 제 얘기 같아가지고. 좀 다 해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뭐 펌하고 머리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비미용인으로 장점이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결핍되는 게 많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다 고맙고 애들을 좀 덜 힘들게 해야겠다. 되게 좋은 마인드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난 안 해. 뭐 이게 아니고 그쵸. 내 사업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쵸. 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나머지는 다 하겠다. 이건 거잖아요. 단점으로 생각했던 제가 결핍된 부분들 그거로 인해서 미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저도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쵸. 힘들면 좀 더 챙겨주고 싶고 좀 더 사실 편하게 일하는 건 없는데 즐겁게 일하게 해주고 싶고 또 복지 차원에서 많은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얘네 없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100%는 아니지만 미용을 전공하셔서 자기가 매출을 하시면서 샵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없더라고요.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님들인 경우에는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쵸. 아닌 그분들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약간 시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서 조언을 해주고 막 하는 경우지만 그분들은 같은 길을 엄청 오래전부터 걸어오셨던 분들이다 보니 조언의 개념이나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생각? 이게 좀 다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져 보일 텐데 제가 느낄 때는 회사를 어떤 일을 하건 떠나서 이 조직 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마인드나 조금 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 논리적인 것도 로직도 잘 짜시는 것 같고 뭐 시스템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거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물론 회사 생활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좀 보면은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일 처리하는 거나 일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되게 잘 짜시는 것 같아요. 회사는 일을 하는 조직이니까 그쵸.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많이 돼요. 미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미용실에 관련된 손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